그리고 또 한 명 대장동 특혜 의혹에 등장한 잘 알려진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배우 박중훈 씨인데요. 야, 이 화천대유 논란. 물론 뭐 박중훈 씨가 얼마나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지는 이제부터 설명을 할 테지만 이름이 박중훈 씨, 이현정 의원님 왜 등장한 겁니까? 이 박중훈 씨가 이제 본인의 재산으로 투자 회사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마 부인이 이제 여기에 뭐 대표로 있으면서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이제 본인이 100% 지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화천대유에다가 돈을 대여했다는 겁니다. 약 4년간 지금 대여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화천대유 쪽에 어떤 경위로 투자를 했는지 이게 이제 지금 상당히 의문이고, 더구나 지금 이제 화천대유 쪽에 투자한 데를 보면 SK의 지금 최기원 씨라고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투자를 그 어떤 지분을 투자한 그 투자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 400억 정도를 처음에는 대여 형식으로 했다가 이후에 이거를 투자 형식으로 바꿨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화천대유 김만배 씨가 본인이 지금 이제 투자금을 할 때 지금 일단 여기 뭐 보면 이제 박중훈 씨도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SK 최기원 씨도 참여를 했고, 그렇다면 이 회사에 대한 참여를 과연 어떤 경위로 하게 되었는지, 또 이게 지금 단순히 투자인 것인지 아니면 뭐 지분을 가져간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인데, 일단 뭐 아마 뭐 이런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돈을 투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정보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좀 관심인 것 같습니다. 현 대변인님, 이현정 네. 의원님의 논평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라도 화천대유에서 이 소수 투자자에게 거액의 배당금을 가는 게 법적인 문제가 이제 계속 발견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투자를 거슬러 올라가서 박중훈 씨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뭐 논란이 될 수 있죠. 아시겠지만 부동산 개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초기 자본을 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초기 자본이 돼서 사실은 어느 정도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그 우리 요건이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 확보하거나 뭐 토지의 3분의 2분의 1 확보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이 되고 그러 다음에는 이제 PF를 대출하는 게 두 번째 관건이거든요. 근데 초기 자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K 가족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연예계에서 나왔다. 이게 어찌 보면 이 수도권 일대 개발 사업의 전형입니다. 재벌 2세, 3세들 아니면 연예계에 있는 분들이 보통 자기 자본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사실은 사업성을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돈을 댈 때는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물론 들린 얘기하면 남욱배나 이런 분들도 처음에 돈을 댔다 그러지만 큰 돈들은 이제 SK나 지금 박중훈 씨 통해서 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김만배 아니면 뭐 다른 이성문 대표들도 있지만 천화동인 175들도 사실상 SK나 박중훈 씨와 관련돼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가정입니다. 예. 가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개발 사업에 제일 중요한 게 초기 자본을 되는 건데 굉장히 고리로 되거든요. 굉장히 높은 가치로 되기 때문에 처음에 얻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가져갑니다.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지금 현재 나오는 거론되는 사람들 외에 실제 주인이 따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제 추측입니다만 그런 상상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논란의 대장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 6년 전에 이곳 원주민들은 땅값의 절반 혹은 이하의 가격으로 자신의 터전을 내줘야 했습니다. 사실상 반강제 수용 절차를 밟았죠. 공공이라는 미명하에 원주민들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외지인이 수천억 돈반석에 앉은 겁니다. 공공인, 주인이 차린 잔치상을 손님인 민간이 싹쓸이해간 겁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좀 중간 정리를 해보면 김은혜 의원의 말 맞다나 결국 대장동의 원주민은 헐값에 땅을 넘겼고 소수의 민간 업체들이 들어와서 거액의 배당금을 챙겨갔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이런 데 배당금은 4,040억이지만 제가 보기에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인근에 그 5개 블록 있잖아요. 시세보다 이게 훨씬 싼 값으로 받아서 분양해서 이제 그 거의 뭐 4, 5천억 엄청나게 또 폭리를 취한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고스란히 피해자들은 원래 그 살던 분은 시세보다 이게 싼 값에 수용됐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저는 오히려 이제 원주민들께 피해를 주면서 외지인들이 돈방석에 앉힌 이런 거고요. 이게 뭐 말만 이게 그 공공개발 또는 이게 공영과 민영 뭐 합작 이러지만 제가 이제 그 여러 시행사 물어봐도 실제 그 민간으로 개발해도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경우는 아마 이게 당군 일의 역사상 전무후무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설계를요, 경기도의 다른 지역도 제가 봤더니 이렇게 초과 수익을 100% 주는 데는 없습니다. 전부 이게 비율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이걸 이게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설계했다. 오히려 이게 본인이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이재명 지사가 옛날에 그 조국 장관 있죠. 이분이 그 반기문 지사 조카가 뇌물죄 연루됐을 때 이걸 이제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이게 무능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말을 빌려서 하면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요. 예. 만약에 이렇게 민간이 폭리를 취하고 이걸 이게 그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이게 무능한 거다. 이제 더 이상 뭐 시민들한테 얼마 돌려줬다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잘못을 좀 깨끗하게 인정하시라 이 말씀 제가 드립니다. 예. 박중훈 씨 논란 얘기까지 저희가 뉴스탑10 서두부터 오늘 대장동 특혜 의혹 소식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새로운 소식 위주로 살펴봤습니다.